네, 드론의 미래,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다. 제3회 국제 드론스포츠&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셨던 정말 환상적인 오프닝 공연은 아라 댄스 컴퍼니와 드론 서커스 공연팀이었습니다. 멋진 공연으로 오늘 컨퍼런스를 열어준 두 공연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와 영월군 그리고 DSI가 공동 주최하고 강원도 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국제 드론스포츠&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를 이곳 강원도 영월에서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드론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드론 스포츠의 가치와 트렌드를 공유하고 또 다양한 사례를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나라 드론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발걸음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함께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최명서 영월 군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국제 드론스포츠 연합 박관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 김경식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시는데요.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중용 의원님 함께 해주십니다. 엄승열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올리지 못하는 점은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국제 드론스포츠&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께서 컨퍼런스를 여는 개회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랑스러운 드론 가족 영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3회 국제 드론 스포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를 찾아주신 전국의 귀한 손님들을 강원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열렬히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회를 창설해서 지금까지 끌어와 주신 박관민 회장님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박관민 회장님께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뒷받침을 열심히 해주신 유영호 사무총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까 인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십니다.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명서 영월 군수님, 윤길로 의장님, 김경식 의원님, 영월 군의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구동의 올드 스포츠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김연아가 소속된 회사의 사장님이 대표이사님이시고요. 김연아를 키워낸 인물이시기도 하신데 김연아 좀 데려오시지 그러셨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꼭 좀 데려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구동의 대표이사님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인도, 두바이, 터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잠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Your Excellencies, from Mr. Raji Shah from India and Alexandra Garnett from Dubai and Excellencies from England, Turkey, and Japan, and all around the world. Welcome to our province. Thank you for your coming. I love you. 여러분 큰 박수 맞으시죠. 벌써 작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드론 쇼를 했죠. 그때 1218대의 드론을 띄워서 아주 멋진,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드론 쇼를 해서 여러분들이 드론 쇼라는 걸 그때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최대 규모였었는데 작년에 제가 대통령 모시고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평양에 갔었는데 평양 5일 경기장에서 북한이 드론 쇼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여러 가지 규제와 위협이 있어서 저 멀리서 드론 쇼를 하는데 북한은 규제가 없으니까 바로 이 위에서 드론 쇼를 하는데 정말 무섭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이에 뭐 드론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요. 우리도 벌써 한 1년이 됐지만 그 사이에 드론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해서 여기 군장병들도 와 계신데 이건 비밀이긴 한데 군 부대 내에 드론 부대가 창설돼 있기도 하고요. 또 드론 쇼도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도 본격적으로 드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드론 상설 드론 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동안 드론이 채공 시간이 배터리 때문에 채공 시간이 짧은 게 큰 흠이었었는데 우리 강원도의 주도로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드론을 만들어서 채공 시간 10시간짜리도 만들게 됐습니다. 드론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이 드론 스포츠를 올림픽 정식 경기 종목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올림픽 정식 경기 종목으로 들어가려면 이 드론이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드론 스포츠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드론의 무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드론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채점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하는 컨퍼런스를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는 강원도 체육대회에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범 종목으로 이 드론 스포츠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원도 내 모든 학생들이 이것을 즐기면서 선수로 나가고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이 드론 스포츠의 표준화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다시 제3회 국제 드론스포츠 챔피언십 대회가 있는데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강원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열렬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드론 스포츠 분야가 가진 잠재력과 확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영월 군수님께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수 최명구입니다. 2019년 국제 드론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영월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드론의 도시 우리 영월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박관민 DSI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경식 강원도의회 의원님, 또 엄승열, 신준용, 정의순, 김상태 군의원님,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실 김영석 포항국가대학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장님을 비롯한 국내 초청 연사분들께도 영월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는 일찍부터 드론이 스포츠로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고 우리 영월군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레이싱 대회 및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회의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미래 스포츠로서의 드론 스포츠의 가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해왔고 2018년도에는 17개국 31개 단체가 가입한 국제 드론스포츠 연합인 DSI를 창립하여 드론 레이싱 국제 경기 규정 채택, 드론 스포츠 분야의 각종 표준 선정 등으로 국제 시장에 주도권을 선점해왔으며 앞으로 드론 스포츠 분야의 진화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드론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오늘 각 분야별로 국내의 저명한 연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드론의 미래,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다는 주제로 드론 스포츠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회째를 맞이하는 DSI 국제 드론 스포츠 챔피언십 대회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영월 스포츠파크 이원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각국의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가대표전 성격의 대회로서 일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드론 관련 부대 행사와 특히 개막 공연에는 드론 군집 비행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다이내믹하고 짜릿한 경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오늘 영월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국내외 드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국제 드론 스포츠 연합 박관민 회장님께서 환영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드론스포츠 연합 회장 박관민입니다. 아름다운 이곳 영월에서 제3회 국제 드론스포츠&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강원도와 영월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드론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지사님의 애정과 열정 덕분에 강원도가 국제 드론 스포츠 챔피언십과 국제 드론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여 드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구심점이 되었고 강원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드론 스포츠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드론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국내외 연사분들과 내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론의 미래,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다 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컨퍼런스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드론 스포츠 미래 가치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드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드론이 스포츠화되면서 국내에도 프로팀 및 프로선수의 등장, 스폰서 유입 등 프로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고 레이싱에서 축구, 농구 등으로 종목도 다변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동군에서 세계 최초로 바다에서 펼쳐지는 1m급 대형 드론 레이싱 대회도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드론 레이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여 드론 스포츠 분야는 드론 산업의 한 카테고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드론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늘을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드론 쇼를 통해 홍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드론과 예술의 융합 등으로 공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을 콘텐츠로 활용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드론이 개척할 새로운 분야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또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월군 최명서 군수님과 오늘 참가해 주신 영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세계 유일의 드론스포츠 국제기구 DSI를 이끄시면서 강원도, 나아가 대한민국이 드론스포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김경식 의원님께서 컨퍼런스의 개막을 축하하는 축사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한금석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이 강원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시 있는 날입니다. 강원도의회 주관하는 행사로 한금석 의장님 대신에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제가 축사를 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의 도시 이곳 영월을 방문해 주신 국내외의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국제 드론스포츠&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문선 지사님과 박광미 DSI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세계 드론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최명서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7년 이곳 영월에서 국제 드론 스포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에는 드론을 보기도 힘들었던 때라서 드론으로 스포츠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불과 3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어렵지 않게 드론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삼아 드론을 띄우고 있고 농약을 실은 드론이 농사일을 돕고 있습니다. 드론 항공사진은 일상적인 것이 된 지 오래되었고 드론 스포츠는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드론의 발전은 우리 삶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이 뻗어나갈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3년이 지나면 어떤 영역에 어디까지 발전이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이와 같은 드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드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곳 영월이 드론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최근 드론이 강원도에서 신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 드론의 메카 자리의 영월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강원도 내 다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무선 지사님 참석하셨는데 영원히 강원도의 드론의 메카라는 걸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론 컨퍼런스 개막을 축하해 주신 분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제3회 국제 드론스포츠&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는 차별화된 드론스포츠 육성과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기술 공유를 통한 드론스포츠의 대중화 그리고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오늘 컨퍼런스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드론 스포츠의 미래 가치와 글로벌 시장 및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드론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발표로 그 문을 열어주실 포항공과대학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장 김영석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첨단 IT와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산업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국내 선도적인 연구자이십니다. 다양한 공학 기반의 융합 연구와 산학 협력 중심의 새로운 스포츠 산업 패러다임을 통해서 국내 스포츠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에 기여해 오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드론스포츠와 4차 산업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김영석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개받은 포항공과대학교 김영석 교수입니다. 불빛이 제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요. 오늘날 앞서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서 이 드론 스포츠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하셨는데, 요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직면하면서 이 스포츠 산업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단순히 스포츠로만 이해하지 않고 산업으로 이해하면서 산업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 IT와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산업으로 이해하고 첨단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우리 오늘날의 시대를 접하면서 이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포츠 영역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아까 어떤 도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강원도의 새로운 신성장 모델로 또 영월의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드론 스포츠 산업은 새로운 이런 4차 산업과의 어떤 접목을 통해서 그 가능성과 그 가치를 지금 증명하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드론 스포츠는 가상과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초융합을 통해서 드론 레이서들과 팬들 간의 어떤 색다른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풀뿌리 기반이라고 그러죠. 이 동호회나 개인의 중심의 어떤 그런 스포츠 종목으로 지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이 드론 스포츠를 통해서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시연해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종목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구성 요소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 드론 스포츠 산업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드론 기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선수, 파일럿과 관련된 부분에서 산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 크게 4가지 정도로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드론 기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드론에 관심이 있는 많은 개인들과 동호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그들도 직접 이렇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테스트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노하우와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취미로 시작된 이 드론 레이싱 스포츠가 이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 수준의 어떤 그런 기술적 참여와 지식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선수, 파일럿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리적으로는 이 선수와 파일럿이 이 조종 부스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상을 FPV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마치 이 스타워즈에서 이렇게 비행선을 조종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아드레날린 필드 스포츠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박진감 넘치고 새로운 몰입감,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스포츠로서 이 시각적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스포츠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경기장입니다. 스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기장인데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거치면서 경기장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드론 스포츠 경기장은 애초 당시에 폐공장이나 폐쇼핑몰을 시작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허와 어떤 폐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코스와 장애물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드론 스포츠는 벌써 대중 스포츠로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서 어떤 다양한 디자인과 기술들을 적용해서 새로운 경기장과 경기 운영 방식이 지금 적용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미디어인데요. 우리가 오늘날의 스포츠를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팬들의 소통 창구인 이런 미디어의 활용의 변화를 보면은 이 초기에는 SNS를 중심으로 드론 레이싱 경기를 촬영하고 난 다음에 가공해서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그런 포스트 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후에 이 상업성과 대중성이 늘어나면서 많은 스폰서들이 참여하고 미디어의 참여가 확대되고 그리고 방송 중계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점점 더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장 트렌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편에 보시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글로벌 드론 시장의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 현재 우리가 상용 드론 시장이 한 39만 대 정도로 팔린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 그 수익 창출 부분은 미화로 한 16억 달러 정도, 그리고 한화 한 1조 9천억 정도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세대로 계속 성장 발전한다고 한다면 2025년 정도에는 260만 대, 그리고 한화 한 15조 원 정도의 수익 창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 활용 분야에서도 보면 우측 도표를 보시면 지금 건설 분야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아주 큰 활용 분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드론스포츠&엔터테인먼트라는 주제를 갖고 가는 것도 이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드론 스포츠는 e스포츠의 성장 발전의 궤적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스포츠 성장과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드론 스포츠 산업의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관람 스포츠로서의 이 스포츠의 발전을 보면은 대중들의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의 지금 42%가 우측 도표입니다. 수익의 42%가 지금 스폰서십을 차지하고 있고요. 23%가 중계권이나 미디어 라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스포츠는 이미 관람 스포츠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드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 e스포츠의 발전 속도를 이미 따라잡고 있고요. 그리고 e스포츠로서 또 성장해오는 그 대중 스포츠로서의 경쟁력이 이 드론 레이싱 스포츠에서도 그대로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드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드론 스포츠와 이 비디오 게임이 접목되고 그리고 AI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하고 접목함으로써 사용자 간의 어떤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F1 자동차 대회 F1 같은 경우도 자동차 기술 분야의 큰 테스트베드가 돼서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데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지만 이 드론 스포츠 영역도 역시 많은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새로운 기술 발전에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4차 산업에서 드론이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4차 산업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술들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이세돌과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전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흥미진진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지능 시스템인데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이 사물 인터넷은 각종 사물에다가 센서와 통신 기능을 접목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무선 통신을 통해서 각종 사물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이 드론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래 기술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가상의 그래픽 이미지가 현실과 융합돼서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드론 스포츠와 어떻게 융합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오프닝 쇼를 통해서 조금의 어떤 군집 기술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군집, 인공지능과 IoT 기술이 융합된 이러한 군집 비행 기술은 사전에 공유된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드론 스스로 결정을 하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드론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It's hard to describe watching a drone light show live. When you see 1,200 drones traveling up the snowy mountain, it's so memorable.
There's nothing like it in the world. 아까 최무선 도지사님께서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드론쇼를 보여줬다고 하셨는데요. 스포츠 산업을 전공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인의 축제에서 1218대의 드론이 세계 처음으로 군집 비행을 통해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측면에서 도지사님과 강원도민들이 충분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드론 군집 기술을 활용한 드론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불꽃놀이나 미디어 파사들을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관람 엔터테인먼트로서의 활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 오픈쇼에서 보는 거랑 아주 이상한 그런 다음에는 더 멋진 장면을 우리가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Hand-eye coordination, reflexes, finding a good line, all at over 80 miles per hour. This is drone racing, as it is today. But we want to take it one step further. Build your team of programmers, engineers, and pilots to develop a fully autonomous drone to compete against top human pilots on unique courses to win over $2 million in prizes. We've partnered with the Drone Racing League and NVIDIA to bring you this one-of-a-kind innovation challenge. Develop, test, and repeat as many times as it takes to make it first to the gate with no human pilot. The Alpha Pilot Challenge simulates enabling machines to be smarter, swifter, and more symbiotic while increasing their overall safety. The future of autonomy starts now. Are you in? 네, 지금 보신 이 영상은 그 DRL하고 그 락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 글로벌 그 군수 항공 업체가 같이 개발한 그 기술을 통해서 자동 비행 드론을 개발해서 레이싱하는 새로운 스포츠의 드론 스포츠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락히드 마틴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이나 유도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군수 업체들도 이 드론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 IoT 기술하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드론의 지오펜싱 기술입니다. 이는 가상의 울타리를 네트워크상에 설정해서 드론이 그 영역을 못 넘어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세이프티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드론스포츠 팬들이 이 관람 스포츠로서 즐기면서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오펜싱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인터랙티브 레이스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IoT 기술을 활용해서 이 관객들과 또 경기장의 트랙 간의 어떤 상호 인터랙션을 좀 높이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관객들이 직접 경기에 관여할 수 있는 관여도를 높임으로써 경기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Today we're here at Dell Technologies World, where anybody who wants to can come out and check out a real drone race. They can change elements of the course, which is interactive. They can go over to the simulator and test their skills in a fake environment, learn to fly a drone. Or they can go over and talk to our coaches who will teach them one-on-one how to fly a real drone.
다음은 가상증강 혼합 현실이 이 드론 스포츠와 접목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비디오 게임 같지만 실제 드론을 날리면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그 가상증강 현실, 우리가 4차 산업이 지금 제가 기술을 소개하면서 너무 어렵게 다가가면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 중에 또 하나가 이 가상증강 현실입니다. 이 가상증강 현실 또는 혼합 현실, 이런 기술들이 미래 스포츠 관람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컨셉 비디오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 단계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0년 전에 이 스마트폰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후에 어쩌면 안방에서 이와 같은 관람 문화가, 스포츠 관람 문화가 아마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강원도와 영월 구민 안방에 아마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드론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시장 주도력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기술 융합에 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 드론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아직까지는 이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의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저변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산업이 스포츠가 산업으로서 성장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드론 스포츠가 이러한 상호 융합과 협력과 또 저변 확대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와 영월이 이렇게 3회째 이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드론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 포항공과대학교 그리고 국제 드론 스포츠 연합 그리고 JTBC가 참여해서 아직까지 이 국제 드론 레이싱 경기에 있어서의 어떤 존재하지 않고 있는 아직까지 미진한 그런 표준 규격 그리고 경기 운영과 판정을 위한 기술 그리고 실시간 드론 레이싱의 어떤 그런 송수신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자동 방송 중계 콘텐츠 생성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0일, 13일 그 시범 경기에서도 저희들이 개발해낸 모듈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성장, 발전할 수 있고 관람을 통해서 또 중계를 통해서 많은 팬들이 더 흥미진진하게 경기의 룰과 그리고 또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각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생성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초진용, 초융합. 다시 말씀드려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술의 최적화와 융합을 진행하고 있고, 드론은 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분야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스포츠가 그 군사 기술이나 그리고 운송, 또 건설, 재복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인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그 빠른 속도가 보여지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이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분야와 달리 이러한 과학기술의 접목에 있어서 특이점을 나타내는 것은 이 과학과 기술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면서 상호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스포츠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고, 이 특수한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적용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드론 스포츠를 통해서 과학기술 성장하고 또 첨단화된 기술이 드론 스포츠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상호 융합적인 그런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발표된 글로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 축구에서 축구 선수들이 움직이는 군집 어떤 전략 전술, 포메이션이라든지 그런 전략 전술들이 이 군사 훈련과 맞물려서 그 군사 작전에도 적용되는 그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가 이 과학기술과의 발전에 있어서 상호 융합적인 영역으로서의 경쟁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론 분야에서 이전에 없던 기술의 발전 그리고 혁신을 여러분들과 이 영월에서 또 강원도에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드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발전이 이곳 강원도와 그리고 영월에서 탄생되어 보기를 기원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IoT,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을 비롯한 4차 산업기술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드론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이렌트 마켓 인사이트의 라지샤 CEO님께서 드론 스포츠 산업 분석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라지샤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et me quickly introduce myself so that I'll go ahead with the presentation. So, my name is Raj Shah and I come from a company called Coherent Market Insights. We founded this organization 3 years ago, and we are a management consulting company offering business intelligence and consulting services to the customers worldwide across different set of verticals. We're serving a lot of industry verticals ranging from chemicals and materials, healthcare, ICT, automotive, consumer goods, food and beverages, energies, and packaging as well. We've been catering to a lot of clients across the ecosystem of different entities ranging from software providers to integrators, telecom service providers, cloud service providers, electronic device manufacturers, leading equipment and system manufacturers, component providers, and we've been also serving to a lot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startups, 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wanted us to understand, which wanted our help to understand how the industry is going to foresee in the next couple of years. This is just a dashboard of our company. We publish more than 275 insights. We have been publishing 75 insights per year. We have worked on 650 consulting assignments so far. We have more than 370 clients worldwide, and we have a team of 150 plus consultants working with us and more than 100 functional team members working as a part of this organization. This is just a quick introduction about myself. I have been working as a strategy consultant for a couple of leading companies globally. One of the leading hyper-local service providers has onboarded me as a strategy consultant for them to pave the way for their growth and to see them as one of the future unicorns in this industry. Right? So my friend Mr. Kim has already given you a lot of insights on and have made you familiar with the videos so that you get an understanding of how the drones are looking like. I would rather showcase more light on the statistics of the drone industry as a whole. Right? To begin with, before we move to this slide, I will give you a short description about the history of the drone industry. So the drone industry has its inception in 2007 when a drone community was formed by Chris Anderson, who later founded 3D Robotics, and they were the first to venture into drone industry by innovating a product which was known as drone then, and which was mainly used for as a hobby for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Later on, we had another company in this industry known as Parrot, who was the company was never into this drone industry, but they thought of trying to be a game changer in this industry, and they came up with another drone which was likely to take the revolution up from being a hobby drone to a professional industry. But the biggest revolution in this industry was in 2013 when a company called DJI, a global leaders into drone, they ventured into this industry and they founded a professional drone wherein we can personally see this industry now molding and taking a shape of racing drones. So, looking at this industry as an ecosystem, let's begin this from the market overview. This is about racing drones, right? So this slide talks about the consumption of racing drone as a whole. You could see that the drone racing market was around $548.3 million in 2018. I'm talking about the global racing drone industry, and it is expected to see a growth of around 35%, that is cumulative annual growth rate in next 5 years, and it will reach to around $4.5 billion. That's a huge industry as a whole. If you talk in terms of consumption of this industry, then I would like to showcase you some light that North America is going to be the leaders in the consumption of racing drones, wherein they count close to 30% of the market share, followed with Europe and then APAC and Latin America and Middle East and Africa. This is a snippet which would help you understand how the racing drones consumption is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South Korean racing drone market was around $13 million in 2018, and it is expected to witness a growth of around 37% for the next 7 years to see reaching around $125 million in 2025. That's a huge potential that everybody is seeking to be part of in the next coming years. And if you closely see this drone racing and racing drones as well, it is divided into different types of drones. We have RTF and RTR. So RTF is more ready to fly, and ARF are more customized drones. So if you look at the trends, the customized drones have higher traction. The adoption of customized drones are higher in nature as compared to ready-to-fly drones. An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racing as a part of drone racing industry, wherein we have rotocross racing, we have drag racing, and we have time trial racing as well. Talking about the key pilots of drones in South Korea, we have these three leaders who are actually leading the drone racing industry in South Korea. I would take back you to the developments of the drone racing, where it started in South Korea especially. It's my pride to be in South Korea again and talking about drone racing in South Korea. But the roots of all this drone racing, or say any other new sport apart from traditional sports, started in
it started in 1998, rather I would say, wherein the Korea government started laying the fiber, high optic fiber in 1998, and they made it accessible for all the people to use the high-speed internet, wherein it gives the proliferation of people to get access to the global world. So this was just a start, and the computers then were very costly. So there was a trend of cyber cafes wherein every Korean, children from an age group of 12 plus to around 40 used to visit cyber cafes and used to play, used to use internet for a couple of things then. And then there was an advent of a game called as StarCraft. That was the first revolutionary moment, you can say, moment in the form of esports, when the South Korea witnessed a lot of traction among children to play that StarCraft game. And there you could see that from StarCraft as an esport to drone racing, the government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changing the dynamics. And I must say that looking at this conference being part of government association, I believe the government is really promoting this event as well. This is an overview of global drone racing industry as a whole, globally. So if you could see that we have so many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is event, from US, Canada, to Mexico, to South Korea, Japan, Australia, to nations like Germany, UK, Italy, and Russia, and in Europe. They have more than 4,500 races. We have around 25,000 competitive pilots across the world, and in each event we have around close to 5,000 live audience being present today. This is about 2018, a year back, wherein we have around 200 pilots participating in each of this event. If you could closely see, most of them today or recently are males, but we believe this trend is going to change. We're going to have female participants also who would be interested to be part of this event. This is an overview of how does South Korea racing drone industry would look like, did look like in 2018. So around 75 plus races were conducted in 2018 in South Korea, and 90 competitive pilots participated as a part of it, and we had witnessed around 450 to 500 actual audience who visited and who were watching this leagues or events live, and we had around 40 to 50 pilots participating in each of this competition, which actually had a traction of around 15,000 viewers in the entire year across all the events. And if you talk about the streaming channels wherein all these events are being streamed on, then you could correlate to the summation that close to 5 million views on all the matches, either it is live or highlights, were captured as a part of just drone racing industry. Look at the potential, 5 million views out of 50 million population of South Korea. That's a huge number.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2018. The future is going to be really, really, really great. These are the drivers of the industry. Drivers are the parameters which are pushing this industry, which are pushing this industry on a positive note. So there have been a lot of drone racing leagues being conducted globally, and therefore we could see, this industry is moving forward. We have introduction of lightweight racing drones, which is actually proliferating the growth of this industry. Recently, I have seen one of the Kickstarter campaign on Indigo platform, wherein they're raising funds, and they are introducing the brand of the name of the company is Nimbus, and they're introducing a drone which is completely carbon frame based. But the best part of the drone is it works on the principle of monocoque body structure. So monocoque means you have high strength to weight ratio. That means so monocoque is moreover an eggshell which has high structural properties. That means the weight of the drones would be the most light, still it would have high durability, high reliability, and trust me, if they are able to make the funds that they are planning to raise from this Kickstarter campaign, they are going to be the game changers in their adoption of this racing drones. The other factors which are promoting the growth of this industry are rising interest from sponsors to sponsor this events, and also rising interest from broadcasters and live streamers, so that they can build on their advertisement business.
Having said that, there are a couple of parameters which are acting as a constraint today to the growth of this industry. The first one is lack of drone racing skill set for being a drone racer. As my friend also said, that we are at a stage wherein we don't have a lot of academies, who can help us learn, or who can help the normal people or layman people, who can make them understand how a drone is being played, and how can you really race in a professional drone racing. So this is one of the constraints, but I believe if we start pushing this game directly from the primary school levels, if we start pushing this event or a drone as a sport in the schools, then would be the only thing which would win traction, because we understand that every sport that we see today, whether it's cricket, whether it's football, whether it's baseball, whether it is NBA, whether it is tennis, they all have their inceptions from the school. People have started learning from the school. The moment we push them in the school, right, we'll have big leaders and great players coming out of it. The other parameters which are acting as a constraint for the growth are lack of academy, as I said, and lack of areas. Today in the morning, I was speaking to one of the gentlemen who was invited in this conference, and I could see that he said that we don't have practice areas. In a lot of practice areas here, wherein we can practice playing a professional drone. So this is one of the constraints, but I believe with the support of government and with compliances, taking a shape, we would have a lot of practice areas, and we would have arcades wherein every wannabe racer would really have an area to practice. Then if you look at the cost of drones, professional racing drones, then it is around close to $300 to $400 US. But if you check the developing economies like Asian countries, and then you can talk about MEA and a couple of countries in Latin America, it's still huge in cost. So if you want to push, if together we want to push this drone racing in the industry, then the price has to be around $200 or close to $150. These are certain trends of this industry. One of the trends my friend Mr. Kim already highlighted, and we had that being showcased in the event also. So advent of algorithmic driven autonomous drones. So we have autonomous drones wherein they can perform the task one share with them without any manual intervention. And we could see that the drone racing industry is now shaping from small regional conferences to global tournaments. And I believe this shift is really going to be fruitful for the drone racing industry as a whole. Also, as I said, the advent of drone racing was moreover into customized drone, wherein people had access to all the different components of the drone, and they used to make drones. But now,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a lot of ready-to-fly drones, which has made this as a hobby to next level, because people do not to work on different technical skill set to build a drone. They just can buy the drone from the market, and they can try the skills to take it off. These are different opportunities in the drone racing industry as a whole. So one of the parameters that I was really thinking on is on the details on the course overview. So I hope that most of the people here have viewed Formula 1 races matches. Okay, so in the Formula 1 racing matches, we have on-graphic content wherein we can see the course detail, the scope of the overview, and we can compare different racers together. So this has been this has not been seen in all of the racing drone matches forever, and I believe that this is an opportunity that every drone racing organizer should look upon. Second one is extending the fashion and style of racing, right? So this is a very beautiful opportunity for the drone racing industry as a whole. If you look at the drone racing, professional drone racing, then we could see that we would need all the arcades, we need the areas to play, we need the compliances, we need the regulations, and all the compliances met before we start actually organizing an event. How about freestyle racing? I met one of my colleagues who is part of this presentation, Nigel, and he said that they are into mini whoops, and it is really enticing. I did read about them in the past, but I did not research much on them. But I believe they have a lot of potential. So mini whoops are small size drones, tiny whoops, right? So they are the small size drones which are not harmful. I mean, they cannot make any more harm to people. They don't need
arcade, they don't need arena. What they need is passion for driver to be part of it. And freestyle racing is all about that you don't need arcade. You can take a castle, you can use unused mines as a place to have the freestyle competition. Imagine we have a freestyle competition, and how interesting would be the commentary of that match, wherein a commentary would say, hey, James is about to take his flight, James is about to have a dive. Wait, he just had a down. Oh, he's through. Wow, that would be an interesting commentary. I personally feel when you're talking about a sport, it should not be just hearing, or it should not be just watching, it should be also feeling the game. That is also important. I believe that these type of opportunities, if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part of drone racing industry, would really make a lot of difference. Bigger rewards.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So I met another colleague yesterday here, and they said that we were looking forward from technical aspects as to how drone racing industry will look like. I said, wait, until unless you have a commercial touch associated with it, you cannot make it big. Imagine a competition wherein your driver that you're a fan of is going to get penny, or is going to get reward which can only suffice 1 month of his food. Do you really think you're going to be an audience or spectator or not? So when you have bigger rewards associated with the games, there is traction on the audience stuff as well. One of the recent events in the last 2 years in Dubai, the reward for the winner was around close to $1 million. And if we have events like this being conducted worldwide in terms of drone racing, I believe the future is going to be very bright. These are some of the challenges of this industry. So drones are not relatable to general public. As I said that, when we have that fascination for Formula 1, we have that form of fascination because somewhere we are closely attached to the sport, to the cars that we know about. We know how the car moves, we know how to take the cars up. But when we talk about drones, we really don't know what it takes to fly a drone at 150 miles per hour, right? That is something not relatable, and it's still a challenge. But still, the industry is working towards it and trying to make it beautiful. Live HD video transmission is another thing. So this is one of the bigger challenges in this industry because the audience who are part of this game need to feel the game. In order for them to feel the game, they need to have live HD transmission directly from the camera which is located on the top of the drones, right? So this is one of the challenges which is not being completed in most of the leagues organized by organizers. And if you're talking about freestyle racing, and if you're going to conduct those kind of racing in, say, Castle or some other places which are remotely located, then we need to have a proper relay systems which would help us to have efficient transmission of video signals from there. So we talked about drone racing as an industry. We know drone manufacturers as a part of the ecosystem. Do we know the other entities as a part of the ecosystem? So we have OTT providers, we have broadcasters, we have advertisers, we have ticket platform providers, we have media partners as well. I'll take you through all of you guys for each of the ecosystem as a part of it. So first we'll start with media partners. So these are the different media partners on which the event organizers mentioned in the left, like DRL, MultiGP, IRDA, and FAI World Racing Championship are actually streaming this event. Just to give you the ballpark of the slide, you have around close to 452,000 viewers for DRL on YouTube. You have close to 82,000 viewers for MultiGP on Twitter. Look at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media channel where these events are being streamed. This slide talks about two event organizers. One is MultiGP and the other one is DRL. Looking at close to this slide, then MultiGP has close to 57,964 subscribers divided among Instagram, Twitter, and YouTube. And same is with DRL. DRL has close to 99,000 subscribers in 2019. And if you could check the trend, then around 150 million views were garnered by DRL when they started promoting the event on Twitter. And they're using different platforms to promote the events in China also. So one of the channels is Youku. These are again highlights of different
different deals being signed across the world in terms of drone racing. So DCL has signed a content deal with Tencent Sport to promote and broadcast this in China. Then DRL has signed deals with NBC and Twitter to broadcast. So this is a very interesting fact. DRL actually signed a deal with ESPN in 2016, but they understood that the trend recently is not promoting this event, or it was too early for them to promote this events on pay TV subscribers or broadcasters network. So they switched their deals from ESPN to Twitter and NBC. And as a part of this deal, Twitter is going to promote the events for the first year absolutely free of cost. The next entity in the ecosystem is sponsorship. The sponsors of the organizers, and you could check that different industry verticals across the world are actually being sponsors for the event. So you could check the example of DRL, and DRL has sponsors from automotive, aerospace, retail, financial companies, electronics and peripherals, technology and media actually being part of their sponsorship group. So again, talking about DRL in detail, DRL already has raised $20 million from WWE, Sky and Liberty Media in 2017, and they are about to plan their Series C funding, wherein they plan to raise $50 million as a part of these deals. These are the couple of partners that they are actually venturing into deals with. If you closely look at this slide, then for all the leading organizers across the world, we have witnessed around 45 deals so far, and this is a pie chart or donor chart which talks about the number of deals that have been cracked by DRL, FAI, RDA, and MultiGP. So the common question that everybody has is how it is really going to have a win-win situation between the sponsors and between the leagues. So sponsors are promoting this event in such a manner that the events, wherever they are streamed, they are getting their cross-marketing advertisements on these platforms. For leagues, definitely you get a sponsor, you get money into it, then the sponsors are going to sponsor the flags, the asset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assets of the event when it is going to be conducted. These are a couple of examples of SWAT sponsors, Horizon Hobby. Okay, one of the interesting deals that DRL witnessed in the recent past is about BMW. And BMW, being a leader in automotive space, has promised DRL to make the fastest drone in the world. Talking about DSI is also planning to conduct a drone racing championship in 2019, and these are the couple of sponsors for DSI. These are snippets of different deals again I was referring to. The next entity in the ecosystem is broadcasters. So these are the highlights of broadcasters. So you could see different broadcasters have broadcasted different leagues from DRL, MultiGP, RDI, and FAI. The next entity in the ecosystem is ticketing partners. So as we know that to bring the audience in the stadium, it's not just the job of organizer. They have affiliated affiliated channel partners also to bring the traction on the podium, in the stadium. And there are different ticket service providers in the world who have tied up with different organizers to help them sell their tickets. This is the dashboard for the same. So you'd be interested to know that most of the tickets being sold in all the drone racing leagues are through affiliated sales partner. And if you could check closely, the affiliated sales partners include social media, network ads, online portals, press coverage, and through influencers as well. And the average ticket size for an event was close to $25 to $30 globally. This is a very interesting slide which everybody together should focus on. We talked about drone racing as an industry as a whole in 2018, and we could see that there were around 4,500 races conducted. Look at this dashboard. Things are going to be changed drastically. We're going to have 7,200 races in 2025. We're going to have close to 50,000 competitive pilots globally. We're going to have 300 average pilots participating per event, having a live audience of close to 8,000 people actually viewing the game, and even the demographics are going to change. As I said, the females are also going to be part of this event.
And we're going to have more countries participating as a part of this drone racing industry for a while. The interesting part of this slide is, if you could closely check that the total number of audience who are going to view or who are going to watch these matches live are close to 5.5 billion in 2025. And check this number, out of 7 billion population we have, we're going to have around 4 billion views for all the matches which will be streamed live and also including the highlights in the year 2025. This is about a small snippet of South Korea as well. So South Korea is possibly going to witness 500 drone races in 2025. They're going to have 1,700 plus competitive pilots. They're going to have around 8,000 live audiences for the events, provided all things are in place. And they would have around 200 pilots participating in each of the events. We're going to have major drone organizers in South Korea, including MultiGP, DSI, FAI, IDRA, and DRA as well. These numbers, the left-hand side to my hand, you can see the numbers. We're going to have around 45,000 people actually watching the match live. Look at the potential from the commercial aspect. The average ticket size in Korea is close to $15, and we're going to have 45,000 watchers or viewers who are going to present in the stadium to watch the matches, and the same is going to be viewed live or through highlights to close to 20 million. Again, this is just a snapshot to help you understand the same thing that I talked about. So close to 5.5 million population watching the match and close to 4 billion viewers for the videos. The ticket size that I talked about is here. So from close to $25 to $30 globally, we would anticipate the rise in the ticket prices close to $35 in 2025, and we're going to have number of drone races from around 7,000 in 2018 to around close to 10,000 races globally. And the most important is, out of all these who are going to benefit are all the entities who are the part of this ecosystem. So looking at this, what we personally think is the goal or the vision of the community is to bring everything under the umbrella of one thing, right? We have Olympics for all the games, but that is for sure not going to happen for drone racing industry, as it never happened for Formula 1, Moto X and all. But still the plan is to have multiple level of different games under a single umbrella, wherein we have freestyle racing, wherein we have drone racing, wherein we have wing racing, wherein we have night racings and other. So that it keeps on fascinating people, and different interested people for different games would be part of it, so that they cannot get bored with the single type of event conducted. And we would see a paradigm shift in terms of shifting people from the YouTube preferences again to television sets, because any event which can be made big is only once they have traction on television set and through pay TV subscribers, as everybody understand. Therefore this industry is going to see a lot of content deals being signed by broadcasters, wherein they can make this content available to a lot of audiences globally. This is an interesting case study about IPL. So IPL is an Indian Premier League, which is a cricket match. But the reason that I have tried to show this case study here is, if you look at the traction that IPL as an event, which started 2007, then was considered as an amateur game, because cricket was well known, but why to have a country league, intra-country league, and having the participants from different countries. But this dashboard tells you a lot of things about it. Today the valuation is around $6.3 billion. The digital rights revenue has been around 250% growth rate. The title sponsor is sponsoring around 62 billion. And if you could closely check that the revenue is distributed among organizers, sponsors, the team owners and players. And same is going to be the scenario with the drone racing industry also. We're going to have a lot of traction. We're going to have audience growth of around 3.3x compared to 18. We're going to have 4x growth in terms of streamers. And we believe, as per our analysis, that around $1.8 billion is going to be invested as part of sponsorship deals in racing drones. That's it, guys. Rest is our research methodology as to how did we get numbers and so on. And I would be glad to tell you that this is a part of a report that we already worked on, and this report is available at the discounted price if you guys want it. I really thank you for all the time that you've given me to present the presentation. I thank Dignity. I thank the
Board of Members for DSI, and I honorable thank to the Governor of Gangwal and the Governor of Yongwal County. Thank you so much. 네, 글로벌 리서치업 코이렌트 마켓 인사이트의 라지샤 대표님께서 현재 드론 스포츠 분야 그리고 산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미래에 대해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바깥쪽으로 이동하셔서 기념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바깥에 보시면 로비에 따뜻한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화상 드론과 수소 드론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드론 촬영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휴식 시간 가지시면서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30분 후에 다시 두 번째 세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